네, 안녕하십니까. 장종입니다. 네, 자, 선생님들 잘 지냈었죠? 네. 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학기 잘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한국교육과정론 저희가 이제 11주 차인데요. 자,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볼 것은요, 이제 국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입양인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이제 입양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어떤 대학기관에 있는 어학당에서도 입양인을 위한 한국 교육과정은 흔치 않고요. 정말 있어도 간헐적으로 있고 이것이 대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이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요. 또 어떤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교재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양인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이 지금 한국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도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입양을 위한 어떤 교재라든지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한국 교육을 앞으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렇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저희가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입양인들은 저희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대상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교육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는 혹시 입양인들 위한 교육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입양을 위한 교육과정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어떤 이제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뭔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가가 되신다면 더 이렇게 취직하시는 데도 더 좋은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첫 진입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한국 교육에 몸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입양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다. 교재도 없고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기관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석사학위 논문을 쓰신다라든지 이쪽으로 교재를 쓰시면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전문가가 되고요. 항상 한국 교사도 그냥 일반 한국 교사보다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특수한 전문 분야를 가진 한국 교사가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 전문가가 되신다면 진입하시는데 보다 더 수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육 하시는데도 계속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필요한 어떤 저희가 한국 교육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입양인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이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한국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입양인들의 한국 교육 과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입양인들의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좀 보시면요. 자, 이제 모국을 찾는 국외 입양인들에게 일시적인 연수나 뿌리 찾기 지원책을 넘어서서요. 저희가 뭐 입양인들에 대한 어떤 한국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잠깐 뭐 문화교육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뿌리찾기 지원책. 근데 이것은 너무 단편적이죠. 그래서 뭔가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요, 어떤 학문에도 정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학 목적, 학문 목적 그러면,
그냥 어떤 순수 외국인 유학생들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떤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랫동안 뭐 4년이라든지 그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짧게는 뭐 2년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학문에도 이제 어떤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업도 가능하고요. 고국에 뿌리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입양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잠깐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떤 그런 어떤 고급 자원들이 한국에서 학문에도 정진하고요, 취업 활동도 하고 한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왜냐하면 이유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자, 이미 1950년대 말부터 해외로 퍼져나간 자 입양아들이요, 이제는 그렇죠, 저희가 뭐 뉴스에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주요 인사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한 자 이분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해서 조국을 찾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국에서 이분들에게 손길을 뻗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국외 입양인의 경우에는요, 재외동포와는 달리 외국인으로 분류가 돼서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적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아주 많았죠. 예를 든다면 비자를 예를 들어 보아도 국외 입양인들에게는 줄곧 외국인 신분의 비자만 허용되어 오다가요, 1999년에 와서야 좀 이렇게 늦게 된 거죠. 이것도 한 20년 전에 제외 한국인 자격의 F4 비자가 이제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F4 비자가 안 나와서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못 받았던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4 비자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4 비자가 있어야만 체류가 2년 이상 연기될 수 있고, 또 직장이나 또 의료보험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F4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입양인들에게도 F4 비자가 주어져서 어느 정도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국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 이것은 어떤 이제 어학당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 대학 기관에 있는 어학당에서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 정규 교육 과정은 없고요. 어떤 일반 어떤 단체에서 많이 이것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기관이 열리는 경우에는 이제 위탁 교육으로 잠깐 뭐 여름이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먼저 YMCA를 보시면요, 유럽 입양인 30명을 대상으로 각 $300씩 본인이 부담하는 어떤 서머스쿨,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소수 30명이면 그 많지 않죠. 유럽에서 그다음에 $300씩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자기 부담이 있는 거죠. 본인 부담을 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머스쿨이 약 20일간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루어진 어떤 교육 내용이 뭐 역사라든지 문화, 한국어,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떤 역사 조금, 뭐 문화, 뭐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요. 뭐 관광들, 여행, 자, 이런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카스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18세 이상 입양인 30명을 대상으로 항공료를 본인이 부담한, 이것도 역시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서머스쿨이 10일간 한국어, 한복, 음식 만들기 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조금 한 2, 3일 정도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방인 나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서울이나 이제 전라도 등을 한 2, 3일간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18세 이상 국외 입양이 이제 36명을 대상으로 또 3개월간 거주하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본 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루어지는 거죠. 길게. 그래서 앞에서 본 것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0일간 짧게 이루어진 거였고요. 이것은 이제 3개월간 거주하는 이제 모국어 연수가 되겠습니다. 모국어 연수요. 네, 네. 그래서 모국어 연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대학교랑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뭐 경희대학교하고 같이 연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학교가 50%, 이제 이카스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연세대학교랑은 이제 대학교가 30%, 이카스가 50%, 그 다음에 입학금 20%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화여대 이제 카프인데요. 자, 여기서는 6주간 역시 서머스쿨 모고 연수가 이제 시행되는데 어떤 국외 거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명 대상 중에 2명의 입양인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술이라든지 음악, 문화, 종교 및 한국어 교육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한국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실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입양인리와 한국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석사 논문을 이쪽으로 잡으시는 것도 아주 논문의 가치도 있고 논문의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앞으로 진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학위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입양인들이 한국 교육과정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어떤 논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다음은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는 입양인 30명을 대상으로 연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200씩 본인이 부담하는 모고 연수가 20일간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뭐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어떤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아주 좀 몇 년 전이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교육과 서울 지방대의 현장학습과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은 아주 정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이 이제 어떤 문화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화도 필요하죠. 문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어떤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입양인들에게 중요한 어떤 교육 내용은 아무래도 정체성 교육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한국어라는 정체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더 체계적인 어떤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재도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교재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교육 과정은 어떤 교육 내용으로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한국 교육 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자, 동방사회복지회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국외 입양기관이 추천한 12명의 입양인을 대상으로요. 입양기관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약 25일간 모고 연수를 시행합니다. 또 이곳은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사회복지회인데요. 자, 여기서는 국외 입양기관이 추천한 10명의 입양인을 대상으로 입양기관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요.
경희대학교와 인지대학교에 위탁해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에 위탁을 해도 대학교 자체 내에서 또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정규 교육과정,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서 쓰던 교재나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입양인을 위한 그런 한국 교육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교재도 일단 나와야 되고요. 교육과정도 짜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사회봉사회인데요. 자, 여기서는 9개의 입양기관이 추천한 4명, 아주 소수의 인원이죠. 4명의 입양인을 대상으로 입양기관 보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요. 2달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학예연수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겨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름에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한국어, 한국문화인데 한국어보다는 한국문화 교육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교원으로서 저희는 한국어 교원이니까 물론 한국 문화도 필요하지만 한국어 입양인들과 한국어 교육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학위 논문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체를 좀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각 사회 단체를 통한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상황은요, 소수 인원,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기간도 짧죠. 3주 내는 길어봤자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3개월이면 저희가 어학당에서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 그러니까 저희가 10주, 그러니까 2개월 반 하는데 거의 뭐 한 학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고요. 일부 비용은 또 본인에게 분납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입양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금액이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떤 본인 부담이 본인 부담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은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경희대학교 입양이 모국어 연습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과정과 이제 한국문화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어 과정을 좀 보시면요. 보면 이제 시간은 1교시부터 이제 7교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요. 시간은 보통 이제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것이 보통 이제 1시간인데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에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국어 회화라든지 청취, 듣기, 문법이라든지 독해, 작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어떤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한국어 수업이 아니라 한국 문화 수업 그리고 태권도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 자, 한국 문화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한국 예절. 이것은 아주 필요하죠. 그렇죠? 그 입양인들이 어떤 한국의 예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문화 교육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무예, 뭐 노래 교실, 뭐 현지 학습, 한국의 예술, 무용, 또 현지 학습, 한국의 민속이라든지 영화, 역사, 사물놀이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 내용의 어떤 교육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국외 입양의 지원단체는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국외 입양 관계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시장은 재해동포재단이 국외 입양, 동포, 초청 및 입양인 단체 지원 등 사회관리 업무를 1998년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포재단에서 재해동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육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또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보건복지부는요, 2004년에 최초 사업을 시작했고요. 국외 입양 정책 수립과 입양 관련 단체 지원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여러 단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조금 나왔었는데요. 단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양의 봉사회인들 인카스, 그래서 외교부 산하 NGO, 보건복지부 사후관리, 지원금 수혜, 가족 찾기와 모고 연수, 문화교류, 장학금 지급, 홈스테이 알선, 입양의 숙소 제공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문화연대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요, 어떤 행자부 산하, NGO, 문화교류 및 단기연수, 태극기나 한복 등 문화 자료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입양인 모국 방문 지원센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 단체인데요. 홈스테이 및 친가족 찾기 및 사후 관리, 또 입양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양정보센터입니다. 입양정보센터에서는요, 입양기관들의 출연기관, 친가족 찾기 및 사후관리, 입양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체들을 보니까 하는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저희가 항상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업무의 중복이죠. 그러면 불필요한 어떤 이것이 인력 낭비, 어떤 지원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뿌리의 집인데요. 자, 뿌리의 집에서는 서울시 등록단체로서의 입양의 숙소 제공, 그다음 문화교육 및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입양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입양 후에 어떤 가족 이어주기, 모국 방문, 그다음 모국어 연수, 모국 문화유산 및 발전상 보여주기, 그렇죠. 어떤 한국의 어떤 발전상 보여주는 거고, 통번역 서비스 등 사후 관리 문제에도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국외 입양의 지원 방향을 좀 한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자, 모국의 입양 보호 단체들이 각각 벌이는 중복적인 여러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저희가 한국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단체가 이것을 하다 보면 일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겠고요. 또 사각지대가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관이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양이 중단된 일부 유럽에서 이미 입양된 후에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입양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입양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얘기죠. 중단돼서 기존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어떤 국외 입양인을 어떤 한국인의 한 사람이 국가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외 입양인은 어떤 한 국가 자산으로서, 그렇죠.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국가 자산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것이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뭔가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려, 혜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입양 지원 연령을 하향화해서 연령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저희가 입양 지원 연령은 보통 성인들이죠. 성인들, 20세 이상 성인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더 하향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성인 때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사춘기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더 어떤 예민하고 민감할 때니까 그때 더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예민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하향화해서 이것을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어떤 이제 입양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어떤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한국 교육기관,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국어 학당,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국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지원 교육을 장기화하고 그 규모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규 교육 과정에 어떤 입양인들을 위한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보통 보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 어학당에서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단기 과정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3주, 2주, 1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어학당마다 뭐 여름, 겨울에 단기 과정으로 뭐 300명씩, 뭐 1,500명씩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통 일본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입양인들에 위한 그런 어떤 단기 과정 교육 프로그램도 일단 그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도 한 부분으로서 한국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이 앞으로는 점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연구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교재도 없고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진로라든지 취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학위 논문이나 이쪽으로 교재를 쓰신다든지 하시면 이쪽에 전문가가 되시고 어떤 이제 한국 교육 진입을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입양인에 대한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저도 사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연구는 아직까지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앞으로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아마 좋은 어떤 이제 어떤 논문과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로서 저희가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입양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많지도 않거니와 하더라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쓰는 교재를 그냥 일부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특화된 전문화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나와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인데요. 입양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입양이란 특수 환경에 처한 학습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입양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보통 학습자와는 다른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심리 상태를 충분히 교사가 인지를 하고 한국 교육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교사는 이제 상담 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입양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교사의 자질과 이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 교사의 역할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자의 정의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잘 이해를 하고 어떤 한국어 교사지만 상담 교사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양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어떤 이해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국외 입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사실 이것이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연구를 찾아보시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몇 편 소논문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입양유아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더 이제 정책적으로도 또 이제 어떤 한국 교육계에서도 더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생님들께서 더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교재 이쪽으로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선점을 하셔서 어떤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데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갖추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저희가 국외 입양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자 이번 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날씨도 덥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